그죠? 어디로 보시냐면 유학집이요 1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유학집 128페이지요. 저당권이요. 이렇게 저당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죠.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면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공동 저당이 다른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희한하게요. 우리 시험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근저당권이에요. 근저당권은 거의 뭐 매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가 이제 저당권인데 사실 저당권 내용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닌데 저당권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먼저 유학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요 그 어디를 보자면 피담보 채권이 되어 있죠. 129페이지요. 피담보 채권. 그다음에 저당권의 객체. 그다음에 130페이지요. 목적물의 범위예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주로 이제 저당권인데 이제 저당권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봐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전부 다 한번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저당권 양식은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리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담보 채권이요. 그래서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을이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저당권 플러스 등기 이렇게 되면 먼저 이제 등기하기 전에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을을 뭐라고 한다? 을을 채권자라고 얘기하고요. 갑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서야 을을 뭐라고 한다? 저당권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갑을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채권자는 누구냐? 저당권자고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A라고 하는 사람 있죠.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 저당을 잡아준 경우가 있죠. 돈은 갑이 빌리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물상 보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 있고 보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저당권자는 채권자만 저당권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원칙인데 이 채권을 우리는 뭐라냐? 채권을 주된 권리라고 하고요. 이 저당권을 뭐라고 한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먼저 빌려주고 저당을 잡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립상의 부종성 이렇게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는다. 그러면 먼저 주된 권리가 있고 난 다음에 종된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이 있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요 뭐가 될 수 없다?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요 채무자 아닌 사람 있죠. 채무자 아닌 사람은 채무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우리가 채무자 아닌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거나 채권자 아닌 사람을 저당권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3자 간 합의요. 제3자 간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먼저 뭐냐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있어야 저당을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다. 채권자가 아니라고 해봐. 을이 채권자가 아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주된 권리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주된 권리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저당권도 없는 거죠.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자라고 해봐. 그러면 을은 갑한테 돈 빌려준 게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주된 권리가 없죠? 그러면 저당권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주된 권리가 이렇게 이전을 하잖아요. 이전하는 것은 채권이 병한테 갔다 이 말이죠. 그럼요 저당권도 같이 이전을 해요. 누구한테요? 이렇게 병한테요. 이렇게 이전을 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반성이다 이렇게 수반성.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전을 할 때는 뭐라고 하죠? 이전. 여기서 이전을 하잖아요. 이때 이전할 때는 뭐라고 하냐? 물권적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당권을 이전하면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권적 합의라는 것은 을이요 병에게 저당권을 넘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합의를 할 때는 물권적 합의는 뭐죠?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뭐다? 계약은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은 누가 한다? 특정인과 특정인이 하죠. 그래서 특정인 누구다? 을하고요. 이것을 뭐라 한다? 양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뭐다? 특정인이죠. 이 특정인을 누구라 한다? 병이죠. 저당권을 넘겨받는 사람, 이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을 넘기려면 저당권을 넘기는 양도인하고 저당권을 넘겨받는 양수인하고 두 사람 간에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험에는 항상 뭐라고 나온다? 여기 보면 채무자 있죠. 채무자. 채무자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한가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채무자의 합의가 필요 없다, 물상보증인의 합의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길 때는 누구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갑이 이제 만약에 을한테 돈을 갚을 수가 있잖아요. 갑이 만약에 을한테 돈을 갚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권이 없어지죠? 채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도 같이 없어지죠. 그래서 저당권은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해요. 당연히. 그래서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모두 몇 조에 대해서 한다? 이때 당연히 소멸한다? 187조예요. 187조는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니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등기 없이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보물권은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걸 187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당연히 소멸하니까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등기를 말소를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소가 되기 전에 이 을이요 당연히 돈 받아놓고 저당권 등기가 지금 말소가 안 됐으니까요 을이 이걸 병한테 넘긴 거예요. 말소가 되기 전에 병한테 넘겼어요.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병은 저당권을 취득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우리는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을하고 갑하고요 그 갑이요 을한테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갖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 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돈을 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란다? 이것을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효 등기의 유용 이렇게요. 그래서 무효인 등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죠. 이것을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무효 등기의 유용. 이것을 이제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당권은 이 내용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가장 잘 나온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최근의 것은 여기죠. 우리가 저당권을 넘길 때 물권적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합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립상의 부정성이기 때문에 채권자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거나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가 있으면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그것이 뭐다? 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187조냐 186조냐를 따질 때 우리가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죠. 187조 알겠죠? 이게 이제 등기법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용 등기 그 무효등기의 유용은 이해관계인이 있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효등기 유용인데 만약에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병에게 처분했다. 병은 저당권을 취득하는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것은 공신의 원칙하고 관계돼서 나오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불가분성이란 뭐예요?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나눌 수가 없다. 그럼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갑의 건물이요 4층짜리 건물에다가 이렇게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요 여기서 7,500을 변제했어. 7,500을 변제했어. 그럼 얼마가 남았죠? 2,500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4분의 3은 없어지고 나머지 4분의 1만 저당권이 있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돈을요 1억 원을 다 갚을 때까지 이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에요. 돈 1억 원을 다 갚을 때까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위에, 알겠죠? 물건 위에 대신 위치를 점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위에 대신 위치를 점한다. 그러니까 물상대위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당을 잡죠. 그러면 저당권 이렇게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당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저당권이라는 것은 뭐다?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물권이에요?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한다? 을을 얘기하죠. 지배한다는 것은 뭐를 지배한다?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물건이 뭐다? 이 건물이잖아요. 이것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가 됐냐? 이 물건이 멸실되고, 그 다음에 훼손되고, 그 다음에 공용징수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멸회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멸실, 훼손, 공용징수 이렇게요. 그러면 멸실돼가지고 여기서 뭐가 되냐? 화재보험금이 나오고요. 훼손돼가지고 이것을 뭐가 나온다? 손해배상금이 나오고요. 손해배상금. 공용징수가 돼서 뭐가 나온다? 수용보상금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걸 멸회공 이렇게 되죠. 멸회공이요. 뭐냐면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물건이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지배하는 게 물건인데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배할 수가 없으니까 물건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건에다가 저당을 잡았는데 물건이 없어지죠. 그러면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이 없어지는데 문제는 물건이 없어지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돈이죠. 돈. 이 돈을 뭐라 한다? 가치라고 그러죠. 가치. 이렇게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 말은 이것은 뭐냐면 물건이요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가치적 변형물. 그러면 이 물건하고 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권은요 이 물건 위에 이렇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물건 위에 이렇게 미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물상대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물상대위는 어디에는 있냐?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질권에는 있지만 어디에는 없어요? 유치권이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점유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물건이 멸실되고 없으니까 점유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물상대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화재보험금이 나왔잖아요. 그럼 화재보험금이 나오면 이 화재보험금을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뭐죠? 보험회사는 갑에게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화재보험금들을 지급하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압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급하기 전에 뭐를 해야 돼? 압류. 이게 중요해. 압류. 그래서 근데 이 압류는 누가 해야 된다? 압류는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그럼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 말은 누가 압류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뭐란다? 뭐죠? 물상대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한다? 불가분성 물상대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치권하고요.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부종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수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 있고, 불가분성,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이 있고, 물상대위성, 그 다음에 뭐냐면 유치적 효력이 있고, 유치적 효력, 그 다음에 여기 경매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면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물추가 있냐 없냐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여기 유치권의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된다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유치권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은 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다 있어요. 우리가 담보물권이라고 해서 유치권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 그런데 유치권은 뭐가 없다? 물상대위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질권하고 저당권은요, 물상대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유치적 효력이란 뭐냐? 이 유치적이라는 것은 점유한다는 거예요. 점유. 유치는요, 점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유치권은요, 뭐가 있다? 유치적 효력 점유하죠? 질권도 점유하죠? 근데 여기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다 뭐가 있냐? 다 경매권이 다 있어요. 경매권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 있냐?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요. 유치권은요.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요. 질권하고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매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담보물권이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권은 담보물권이니까 당연히 먼저 담보물권은 당연히 경매권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담보물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보면 임대차 있죠. 임차권은 아무리 등기가 돼도 그것은 채권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의 경우는 경매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알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물상대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선 배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전부 다 경매는 다 있고 유치적 효력이라는 것은 유치권이란 말이 아니고 유치권은 오로지 뭘 한다? 점유를 본질로 하는 거잖아요. 점유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경우는 점유가 있다. 저당권은요, 점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치적 효력이라는 것은 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하느냐, 유치권은 물상대성이나 우선배제권이나 불가분성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유치권은 뭐는 있다?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매대금이 나오잖아요. 경매대금이요. 경매대금이라는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매대금을 나눠야 되겠죠. 순서적으로요. 순서를 나눌 때가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 먼저 저당권 실행비용을 나누죠. 저당권 실행비용이요. 이것은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저당권 실행비용을 먼저 뺀다 이런 말 안 나와. 그런데 우리가 뭘 보기 위해서냐. 제3취득자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요. 그러면 여기서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이때 비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필요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유익비가 이렇게 있어요. 필요비하고 유익비 이렇게.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고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고 제3취득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최우선 변제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당해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당해세. 그럼 여기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우선 변제권은 뭐가 있냐? 저당권, 근저당권 또는요 뭐가 있다?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을 뭐란다? 이것을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요 최우선 변제는 뭐가 있다? 주택임대차죠.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임금이요. 임금 우선 특권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것을 채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우리가 경매대금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순서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제3취득자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아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것은 채권이고 이것은 물권이잖아요. 원래는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잖아요. 물권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 여기 이게 딱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사법에서는 이게 경매대금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알겠죠? 여기에 대해서 순서 같은 거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이건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민법의 중요한 것은 경매대금을 어떻게 배분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제3취득자란 말이 하나 나왔으니까 용어를 정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채권이 예외적으로 우선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럼 여기 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근저당권에 가면은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말들이요 비교된 것이 약간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뭘 보냐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취득자는 뭐냐면 먼저 그냥 토지만 가지고 봐요. 이렇게 토지예요. 뭐가냐 의뢰하는 사람이 저당권이나 또는요 근저당권이 있어요. 근저당 언제요? 여기 2월 1일 날이요. 그래서 여기 1억 원의 저당이나 근저당권이 있어. 이렇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요 병이요 3월 1일 날 나중에 이 사람이 매수했다 이 말이죠. 매수인. 그다음에 이 사람이요 지상권자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전세권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당 부동산을 매수했다 이렇게. 저당 부동산의 지상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이후에 매수하거나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 사람을 우리는 뭐란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3취득자는요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뭐가 나와요? 경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 경매 대금에 대해서 먼저 저당권 실행비용을 빼고 최우선 변제보다 더 먼저 뭐를 뺀다? 필요비하고 유익비, 비용을 빼는 것이요. 필요비하고 유익비, 비용을 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3취득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제3취득자는 뭐냐? 우리가 이제 제3취득자 안 하면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먼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 이제 시험에서는 뭐냐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압류나 가압류 또는 뭐가 있냐? 여기요. 가등기 담보. 그래서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담보법 제15조에 의해서 그럼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것은 뭘 한다? 이것은 가등기의 경우는 뭐를 해요? 15조 보면 가등기 담보가 경매가 되면 경락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다? 가등기 담보도 경매가 되면 소멸한다 이 말이죠. 말소 기준 권리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 보면 갑의 건물이 이렇게 경매가 되면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 A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저당권이죠. 여기요 전세권이죠. 또는요 여기요 C가요 근저당권이죠. 이렇게요. 여기 뭐냐면 전세권이라든가 또는요 여기 뭐가냐 지상권이라든가 여기 임차권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알겠죠? 여기요 근저당권이죠. 그다음에 여기요 가압류다 이란 말이에요. 가압류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 이 건물이 경매가 되죠. 그럼 경락인이 을이죠. 그럼 경락 받는데요. 그 등기부를 딱 봤더니 저당권 있고 전세권 있고 근저당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경매가 되면 먼저 이런 데 해당하는 것이 있는 걸 찾아야죠. 저당권 있고 근저당권 있죠. 둘 중에 어디가 더 최선수냐 위이냐. 그러니까 말소가 되는 기준이 뭐냐? A다 이 말이죠. A. 알겠죠? 그러니까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뭐한다? 소멸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법을 보면 여러분요 경매에서 소멸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다른 말로 소재주의, 소재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청소한다 이 말이잖아요. 깨끗이 쓸어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소멸주의, 소재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전세권은 어떻게 전세권은 경락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전세권은 소멸하고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요 근장이 있죠. 여기는 가압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근장권 이하는 전부가 다 뭐를 하죠? 소멸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소멸주의다 이렇게 소멸한다 이 말이죠. 소멸한다. 그럼 여기 뭐죠? 여기는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이렇게 있잖아요. 알겠죠? 이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으면 뭐란다? 경락인에게 인수가 되죠. 경락인에게 인수가 돼. 인수. 그래서 경락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인수된다, 인수주의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전세보증금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경락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 그건 민사집행법에 딱 규정되어 있어. 그런데 문제를 보자면 이 말소 기준권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자죠. 알겠죠? 이 전세권자가 뭘 한다? 배당 요구를 해.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은 보증금에서 경매대금에서 내 전세보증금 내달라 이 말이죠. 배당 요구를 하죠. 그러면은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소멸하게 돼.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다?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당권보다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진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 우리가 만약에 저당권이 1수이잖아요. 저당권 1수니까 그 밑에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매수 이것은 다 소멸하고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소멸하지 않으려면 경매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갑한테 돈을 갚으라면 갑은 돈을 안 갚겠죠? 이 땅값이 5억이란 말이죠. 5억인데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1억을 끌어안았다 해봐. 1억을 끌어안았어. 그러면 자기가 책임진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되면 이 사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요 5억을 다 주면서 갑한테요 너가 만약에 1억을 갚고 돈을 등기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 돈은 다 받고 돈을 갚지 않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 안 해서 저당권을 인해서 경매가 돼버리면 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소멸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서 이제 경매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경매를 막아야 되겠죠. 그럼 경매를 막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경매 막으려면 일단 돈 갚을 날짜 변제기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변제기가
변제가 다 지나고 난 후에요. 갑이 을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이요 대신 변제하죠. 그래서 피나무 조건을 변제해요. 변제교 변제하고 그다음에 갑이 채무자죠. 갑의 의사에 반해 갑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변제하고 그다음에 저당권 등기에 뭘 한다? 말소를 청구하는 거 말소요. 그러니까 갑이 돈을 갚지 말라고 해도 변제를 해. 그리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뭐예요? 이 병이 빌린 돈을 갚는 것이 아니고 갑이 빌린 돈을 갚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채무자에게 뭘 행사할 수 있어? 구상권을 행사한다. 구상권. 내 돈 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미 경매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경매가 됐다? 그럼 경매가 되면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어. 자기가 경매에 참가해가지고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제3취득자는 전체 경매 대행에서 뭘 할 수 있다?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 보면 저당권 실행비용 다음에 비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저당권에 관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저당권뿐만 아니고 담보물권 있죠.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 이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담보물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끝나면 사실요 우리가 저당권이라는 것은 내용 자체가 복잡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저당권에서 우리가 뭘 하나 더 알아야 되면 저당권이 침해를 받았을 때 침해. 저당권이 침해를 받았다. 이를 먼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저당권은요 점유한다 안 한다?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에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저당권 침해가 있으면 먼저 반환청권이 있고요. 방해 제거청권이 있고 방해 예방청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점유보호 청구권. 우리가 점유보호 청구권은 204조 점유의 해수,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전 세 가지 있잖아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저당권에 대한 반환청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에 대한 반환청권이 없다. 그것은 지역권도 똑같아. 이러면 지역권도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지역권에 대한 반환청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제거와 예방만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는 것은 저당권도 등기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정 저당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법정 저당권. 이 법정 저당권은 어디에 있냐? 그래서 임대차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토지를 빌려서 임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자가 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차임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임대인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기간이 끝났는데. 그러면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임차인 소유 부동산 건물을 압류하죠. 건물을 뭐라 한다?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압류하면 뭐가 돼요? 법정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봐요. 그걸 법정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원래 저당권은 법정이 아니고 법의 규정이 아니고 합의로 저당을 잡거든요. 그런데 뭐도 있다? 법정 저당권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제 우리가 저당권에서 물권적 청구권이죠. 저당권만 아니라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를 보면 한다? 귀책 사유가 있든지 귀책 사유가 없든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요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당권을 침해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언제 청구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이때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하냐? 반드시 경매가 되기 전이야. 경매 실행 전에도 뭐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요 저당을 잡았는데 저당물에 대해서 침해를 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돈을 다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경매가 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물권적 청구는요 저당권에 대한 방해제가 방해방이죠. 이 방해제가 뭐냐? 저당권에 대한 말소 청구다 이 말이죠. 말소 청구.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이 있단 말이죠. 1번이요 A가요 1번 저당권, 2번이요 B가 2번 저당권이에요. 그런데 이 1번 저당권이 돈 1억이 있는데요. 1억을 빌리고 저당을 잡았는데 돈 1억을 갚았어. 채무자가 갚았어. 갚으면 어때요?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저당권은 나중에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우리나라 저당권은 독일은 순위 확정의 원칙이에요. 독일의 저당권은 순위 확정의 원칙이에요.
우리나라는 뭐냐? 저당권이 순위 승진의 원칙이에요. 순위 승진. 우리나라 저당권은 순위가 승진을 해요. 독일은 뭐냐? 저당권이 확정됐어. 한 번 1번은 영원한 1번이고 한 번 2번은 영원한 2번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독일은요, 2번이 경매되면 2번만 경매돼요. 1번이면 1번만 경매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1번부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알겠죠? 여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독일은 순위 확정인데 우리는 순위 승진이란 말이죠. 그러면 B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 무효인 등기가 아직 말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말소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를 말소해달라 해야 되겠죠. 누가 말소해달라 한다? 2번 저당권자가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저당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산이 이렇게 있다면, 산이요. 산인데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갑의 산에다가 을이 저당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갑의 산에 있는 나무를요, 이렇게 5그루를 누군가가요, 벌채를 하는 거, 무단으로 벌채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요, 밖으로 지금요, 반출 중이라는 것은 지금 트럭에 싣고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반출 중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것을 저당권자인 을의 입장에서는 이 나무가 이렇게 벌목이 됨으로 인해서 저당물의 가치가 감소가 되죠? 침해가 있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당권자는 뭐를 못한다? 점유를 못한다. 점유를 못하니까 그 목재를 지금 싣고 지금 차로 싣고 지금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 못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반환해라. 왜? 저당권은 뭐가 없으니까 점유가 없다.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반환해라, 이렇게는 청구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한다? 본래의 장소, 본래의 장소에 원상복구해라. 본래의 장소에 원상복구해라. 원상복구. 이렇게는 청구할 수 있어도 원상복구. 본래의 장소에다가 원상복구하라고는 청구할 수 있으나 원상복구. 자기한테 반환하라고 청구를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제 저당권에 침해에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가지가 더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이건 채무자예요. 388조죠? 채무자. 우리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 민법 총칙, 조건하고 기한할 때 기한에서 배웠단 말이죠. 채무자가요, 담보를 뭐란다? 손상하고, 그 다음에 감소하고, 그 다음에 뭐란다? 멸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담보 제공요, 담보 제공을 게을리하거나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를 해요. 담보 제공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란다? 이것을 기한의 이익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돈을 갚아야 되겠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기한의 상실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이 있고, 하나는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것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고, 형성권적은 뭐죠?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다,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뭐란다? 청구나 통지, 채권자가 청구나 통지 등 의사행위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요, 정지조건부 형성권적,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기한의 이익 상실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분명히 보면 여기는 채무자가, 여기는요, 저당권 설정자요. 저당권 설정자가요. 저당권 설정자가 뭐란다? 여기서 책임 있는 사유로,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뭐라고 하냐면, 담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설정자는 누굴 얘기하죠? 설정자는 채무자. 맨 끝에 봐봐. 채무자하고 물상보증인을 설정자라고 해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 그냥 채무자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설정자죠. 설정자는 누굴 얘기한다? 설정자는 보통은 채무자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누굴 얘기해? 물상보증인을 얘기하죠. 그래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죠.
이때 책임 있는 사유로 감수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 담보물을 보충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렇게. 담보물을 보충해라. 그럼 담보를 보충했죠? 담보를 보충하면은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보충했으니까. 그래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담보를 보충했으니까. 그 다음에 당장 돈을 갚으러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즉시 변제, 즉시 변제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담보를 보충했으니까 담보 가치가 손상됐다, 감소됐다 말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변제를 청구를 못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담보 가치가 손상돼가지고 이 사람이 보충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당장 돈을 갚으라고 그랬어.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담보 가치가 너무 크게 손상이 돼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럼 별도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트라이앵글이죠. 있는 방법은 담보를 보충했다. 담보를 보충해서는 담보가 손상 감소 멸실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손해가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한다. 그런데 만약에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지 않고 당장 돈을 갚으라 했다. 당장 즉시 변제. 그런데 손해가 있다. 그럴 때는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당권에서 보면 첫 번째가 뭐냐. 먼저 주된 권리인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요. 저당을 어디다가 잡을 것인가.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요.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그 저당권은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가. 어디까지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먼저 피담보 채권이요. 피담보 채권이죠.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반드시요 금전에 한하지 않아요.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반드시 돈이 필요 없고 이것저것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전에 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보면 뭐 기도를 부탁한다거나 그렇잖아요. 뭐 다른 뭐 심부름을 한다거나 대신 뭐 내가 논문을 써준다거나 논문을 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게 되는데 돈 안 주죠? 그럼 그것도 어때요? 그 돈을 얼마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당을 잡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무튼 돈으로 환산이 되는 것은 다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1억이다. 1억 중에서 6천만 원만 저당을 잡고 나머지 4천원 저당 잡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 번은 100만 원 빌려주고 한 번은 200 빌려주고 한 번은 100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 저당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한 개의 저당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빌려주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5천을 빌려주고요. 병이라는 사람은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한 개의 저당권으로 할 수가 있죠. 알겠죠? 한 개의 저당. 그래서 여기는 5분의 2, 5분의 2, 5분의 1 이렇게 저당권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피담보 채권은 36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원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그 다음에 위약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와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등기한 범위 내에서 보호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나온다? 우리 보면 제한 없이 인정된다. 제한 없이 인정이 돼. 이자는요. 그럼 이 말은 이자율이 100%, 200%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3년간 계약을 했다. 그러면 3년이면 한 달로 하면 36개월이잖아요. 한 달에 이자를 100만 원 내기로 했다. 그러면 전체 얼마? 3,6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5년을 계약했다. 5년? 그러면 60개월이니까 6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한 없이 기간에 따라서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두 가지요. 지연 이자라고 있어요. 다른 말로 지연 배상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그래. 이것은 몇 년분만? 1년분만. 1년분. 여기 또 뭐가 있다?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당권 실행비용. 조심해야 될 것은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뭐는 없다? 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뭐는 있다?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다. 뭐는 없다? 저당권 실행비용은 없다. 그 다음에 특히 여기 1년분이라고 됐죠. 1년분. 여기서 1년분은 누구요? 채무자고, 채무자.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요.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죠.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1년분이고 채무자는 어때요? 전부를 책임을 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90년 1월 1일부터요.
95년 1월 1일까지 돈 쓰고 1억을 쓰고 95년 1월 1일 돈을 갚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럼 95년, 96, 97, 98이요. 98년 1월 1일 이렇게요. 3년이 지나가서 돈을 갚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돈을 갚는 것이 아니고 하도 돈을 안 갚아가지고 갑의 건물을 경매해서 돈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채무자, 채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매 대금에서 일단 등기가 된 원금 1억하고 그 다음에 3년분의 이자, 그 다음에 뭐다 위약금, 그것은 다 받아가고 그 다음에 지연 이자는 몇 년분만 일단 받아간다. 지연 이자는 일단 몇 년분? 1년분만 일단 받아가고 나머지 2년분은 못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 여기 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당권자, 지상권자, 뭐 아니 뭐죠? 전세권자, 임차인, 압류, 가압류,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이런 호순이들도 몇 푼을 돈을 받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1년분을 일단 받고 나머지 2년분은 받아 못 받아? 일단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일단 1년분 받고 나머지 돈으로 후순위자들이 받고 그리고 남은 돈이 있으면 다시 2년분을 다 받을 수 있고 남은 돈이 없으면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리가 지연배상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는 1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채무자는 전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저당권 실행비용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뭐냐면 저당은 어디다 잡는가? 저당권은 어디다가 설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럼 저당권은 어디다 설정을 하죠? 저당권이라는 것은 반드시요. 등기나 뭐를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뭐다?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원래는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산은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나 등록이 되는 동산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준부동산이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제부동산이다. 이렇게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런 경우도 등기나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당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부동산 중에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부동산은 이런 뭐가 있어? 부동산은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건물, 임목, 그 다음에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농작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요 등기죠. 등기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등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명인 방법하고 농작물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권리 있죠. 권리 보면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요 여기에는 뭐라나 저당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안 돼요? 지역권이요. 지역권은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지역권은 안 돼. 그 다음에 임차권이지. 임차권. 이 임차권은 채권이죠. 저당을 설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역권하고 임차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보면 시험에 나온 거 보면 수산업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광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수산업법에 보면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광업법에 보면 광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런 경우에도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 어업권, 광업권 이렇게요. 또 물론 공장재단, 광업재단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어.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험에 나올 때는 뭐냐? 여기 지역권 된다 안 된다?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 저당을 잡을 수 없다. 물론 명인방법하고 농작물에도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건 이제 저당권의 객체, 어디다가 저당을 잡을 것인가 이런 말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저당권의 효력 범위예요. 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은 어디에 효력이 미치는가 이런 말이죠. 효력 범위. 그것은 뭐냐면 일단 이 효력 범위는 먼저 저당권은요 다른 약정,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이 말이죠. 아무 말이 없으면. 첫 번째 아무 말이 없으면. 두 번째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해. 전후를 불문하고 이 말이죠. 전후를 따지지 않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 설정 전, 그러면 저당권 설정 후 한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후를 불문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여부를 불문해. 등기가 되냐 아니냐 그것을 불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관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보고 경매 목록을 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매 목록에 이 뭐죠? 목록에 있는지 여부를 뭐하고 불문하고
경매 목록이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지 않고 이 말이죠. 어디 미친다? 여기요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주된 물건의 효용을 극대화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유소를 하는데 주유기가 있으면 주유소가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종물을 뭐란다? 종물을 주유소의 주유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부합물이라는 거죠. 부합물은 우리가 보면 건물 있죠, 건물. 우리가 빌라 같은 건 건물 지하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뭐다? 정화조 탱크라든가, 정화조 탱크라든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주유소에 보면 주유소 밑에 땅 속에 그냥 기름 탱크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주유소에서 유류 저장 탱크, 유류 저장 탱크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뭐란다?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은 어떻게 되느냐? 저당권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저당권은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등기가 있냐 없냐, 경매 목록이 있냐 없냐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저당권은 뭐를 하잖아요?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냐? 과실수취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과실수취권이라는 것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에 의해서 뭐를 하죠? 경매하려면 뭐를 해야 돼? 압류를 하지, 압류. 그래서 압류를 하게 되면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을 수취한다는 것은 일단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실을 수취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다는 말은 압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압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과실에도 저당권의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가지가 있어.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 여기 301호 이것을 뭐란다?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전유 부분이요. 이것을 뭐라 한다? 주된 권리다 이렇게요.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대지 사용권이다 이렇게요. 이것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에 대한 A의 저당권이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효력은 주된 부분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을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는 말은 우리가 아파트 301호를 경락을 받으면 301호만 경락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지까지도 뭐란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대지 사용권도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무슨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또 뭐냐면 우리가 타인의 소유, 타인. 봐봐. 갑의 건물이죠?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에다가 의리요 건물을 가질 수 없잖아요. 의리요. 이 건물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소유권 주된 권리죠? 소유권은 주된 권리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의리한 사람이 여기서 지상권이나 또는 뭘 한다? 임차권을 하죠. 임차권. 이것을 뭘 한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건물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 만다 미친다 이런 말, 미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하고 그다음에 건물하고 그다음에 임목하고 그다음에 명인 방법 그다음에 농작물 이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이나 임목이나 명방법이나 농작물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왜? 이것은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고 독립한 물건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저 토지의 저당을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이 건축이 되죠. 그러면 이때는 뭘 할 수 있다? 일괄 경매 청구. 이것 빼고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임목이나 명방법, 농작물을 경락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왜요?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그렇다. 이 말. 독립한 부동산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효력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매 목록에 있고 없고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등기된 여부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이냐 후냐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얘기하고, 여기까지가 저당권이고 여기까지 저당권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당권만에만 여기 보면 피담보 채권 있죠. 여기 피담보 채권하고 그다음에 여기 저당권하고 여기 효력 범위 있죠. 이것만 저당권에 약간 특이한 것이고, 그 전에 설명했던 것 있잖아요. 그것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에 전부 다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남아있는 내용들은 되게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들으면 다 아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 어디를 보시냐? 128쪽에는 보여요? 128쪽이요? 저당권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저당권 성립부터요, 우리가요, 근저권 앞에까지 133페이지까지 일단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